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도전 주제는 바로 해외 장거리 트레킹 종주하기입니다. 800km 혹은 30일 이상 장거리 트레킹 코스를 종주하는 내용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레킹이라고 하는 게 있죠. 근데 이제 트레킹은 좀 더 트레일이 이제 완전 평지를 걷는 거라고 하면은 트레킹은 좀 더 산이나 이런 좀 더 액티브한 거를 사실은 좀 트레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트레일이나 트레킹이나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만 18세 이상 인구가 전체 성인의 62%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. 즉,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트레킹이나 아니면 등산을 하러 간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취미로 하는 이 활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전을 한번 주제로 정해 봤고요. 특별히 제가 또 도전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해본 도전 중에 정말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왜 만족도가 높았냐?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800km 그리고 30일 이상의 트레킹을 하게 되면 정말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. 그러한 어떤 결과물들이 저에게 정말 높은 만족도를 주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이 가능합니다. 다른 여러 가지 도전들은 어쩌면은 나이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은 성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도전만큼은 완전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 한 70대 이상의 노인분들까지 다 도전을 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다른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해외 여행을 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이 해외 트레킹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은 좀 더 일반적인 저희가 어떤 패키지 여행을 통해 가지고 가는 여행보다 좀 더 아름다운 자연이나 마을, 그리고 일상, 이런 것들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거리 해외 트레킹을 다녀온 이후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많은 이제 요청 그리고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. 왜냐 이런 도전이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다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도전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도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약을 하자면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장거리 트레킹 코스 중에 800km 혹은 80일 이상 걸리는 코스를 종주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뭐 800km를 할지 아니면은 30일 이상을 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마음껏 정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800km를 딱 정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. 제 마음대로 정한 거지만 그 마음대로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.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어디냐? 바로 이곳입니다. 800km의 순례길을 가진 트레킹 코스인데요. 어, 최근에 한 예능에서 스페인 하스기라는 예능에서도 바로 이 트레킹 코스를 배경으로 예능을 찍었는데요.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. 정식 명칭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. 이제 여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의 이제 산티아고까지 가는 약 800km의 도전 코스인데요. 여기를 제가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여기는 일단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. 그리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점이나 아니면은 뭐 TV나 아니면 어느 매체에서든
트레킹 코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코스, 산티아고 순례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코스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가장 유명한 코스이기 때문에 800km를 바로 해외 장거리 트레킹 코스 종주하기에 길이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. 물론 저 역시도 800km, 이 산티아고는 아니지만 저도 북유럽에서 800km 코스를 종주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뭐 하루 평균 우리가 이제 일반 저도 사실 트레킹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. 등산도 평소에 해보질 않고 그런데 하루에 평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15에서 25km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길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그래도 30일 이상은 걸어야 800km를 달성, 종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 난이도는 제가 별 5개, 한 4개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왜 난이도가 어느 정도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? 그거는 첫 번째, 해외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. 뭐, 일단 해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해외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이 될 텐데, 이 도전은 해외에서 또 낯선 환경에서 트레킹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또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긴 시간은 사실 뭐 한 달 내외 정도를 얘기하는데 사실 직장인이라면 한 달의 시간을 온전히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. 그리고 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방학 때 시간을 내야 할 거고 그만큼 이 도전이 짧지 않은 시간을 온전히 수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용입니다. 사실 뭐 짧은 트레킹이나 아니면은 뭐 캠핑이라면은 사실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을 텐데 사실 장거리 트레킹을 하게 되면은 텐트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니까 항공권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최저한으로 좀 줄인다고 해도 일정 이상의 비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세 가지를 모두 총괄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한 별 5개, 4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도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녀노소 누구나 의지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만 충당할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2주 이상은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. 아까 앞에서는 제가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2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? 사실 1, 2주 정도는 해외에 가서 적응하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걷다 보면 내가 뭘 한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가버립니다. 그래서 뭔가 가가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좀 뭔가 명상도 하고 자연 경관도 좀 보고 이런 시간이 2주 안으로 해버리면 사실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. 하지만 2주 이상 정도 트레킹을 걸었을 때 비로소 좀 경관들도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 밖에 있는 어떤 환경들을 보다 또 자기 안에 있는 또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2주 이상을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항공권은 뭐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배낭은 제가 가지고 갔었던 배낭 한 65리터, 70리터 정도 되는 배낭은 15만 원, 등산화는 한 10에서 20만 원, 뭐 텐트는 15에서 25만 원, 침낭은 5에서 10만 원, 뭐 등산 스틱 및 기타 도구 때문에 10에서 40만 원, 그래서 총 한 150에서 210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물론 수식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 그리고 800km를 가면 이 정도 비용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
뭐 여기서 수식비를 제외시키기도 했지만 사실 이 가격대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천차만별입니다. 본인이 등산화도 굉장히 저렴한 걸 신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트레킹화를 그냥 신고 가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고, 침낭과 텐트도 본인이 어떤 퀄리티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비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중간 스펙의 장비의 가격대를 보여드린 거고, 뭐 수시비를 포함한다면 한 300 혹은 뭐 한 35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저는 얼마가 들었냐?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. 저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왜 제가 특별히 좀 비용이 많이 들었냐라고 하면, 저는 한 북유럽에서 800km를 50일 정도 이제 체류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체류 시간이 길기도 했고, 또 북유럽이 또 물가가 또 다른 지역보다 또 특별히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나왔고, 또 800km를 걸은 그 코스가 좀 뭐 산티아고 길하고는 다르게 뭐 정수기, 그리고 좀 태양광 배터리, 이런 도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까지 챙겨가느라 비용이 조금 더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 이 도전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느냐? 먼저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, 이 800km 이 해외 장거리 트레킹 코스를 종주하시고 나면 정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, 그리고 자존감,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냈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이 생깁니다. 그리고 정신력과 체력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, 저도 거의 한 50일 동안 하루에 혹은 하루 이틀에 산 언덕 한 개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정말 체력 그리고 정신력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고, 그리고 남들이 해보기 힘든 희소한 도전이라는 거, 그리고 감정 회복. 제가 왜 감정 회복이라고 했느냐? 아무래도 자연과 가까이 있고 또 길을 걷다 보면 그동안 본인이 사회나 아니면 어떤 도심 속에서 좀 많이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또 회복이 되게 되고, 그래서 어떤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에 쌓였던 분들에게 트레킹을 하면은 또 좋아지실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, 또 해외 경험으로서 정말 좀 남다른 해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해외 장거리 트레킹 종주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뭐 영화와 예능 그리고 책에서 해외 장거리 트레킹 코스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, 혹은 뭐 이 영상들 속에서 나오는 해외 장거리 트레킹의 모습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잖아요. 저도 이제 어, 영화를 보고, 저도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 트레킹을 도전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트레킹 코스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